동화쌤입니다. 이제 중요한 걸 고를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떤 애가 질문한 것 때문에 그 영상을 하나 찍었죠. 제가 그때 나온 영상에 나온 거를 학생이 이제 요점 정리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에 나와서 내가 이걸 틀리거나 맞는데 영향을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돼? 왜 그러냐면 수학을 하는데 구구단 중요하잖아요. 근데 구구단 풀 수 있어 내가.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활용해서 시험 볼 때 이거를 모르면 이거를 정확하게 안 하면 이 문제가 틀리겠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으로. 그런데 이 시험 보는데 외우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오는 건 흐름의 내용 흐름 뭐가 있는지. 근데 이 흐름 전에는 주제예요, 주제. 주제를 암기한 다음에 명확하게 그 작품에서 비문학 지문이 나오면 이게 그래 결론적으로 무슨 얘긴데 그래서 한두 줄로 딱 기억하고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딱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국어에서는 사실은 빠르게 압축해서 공부한다면 주제를 암기하는 게 제일 빠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주제를 이렇게 구조로 여기서부터 네모칸 치고 이렇게 화살표에서 네모칸 치고 네모칸 치고 이렇게 가죠. 이렇게 써있죠. 좀 자세하게. 그러면 요 흐름이 결국은 주제 플러스 이게 줄거리거든요. 줄거리를 암기하면 이 줄거리 상에 어느 부분에 이런 특성이 있었어. 어느 부분에 이런 특성이 있었어. 어느 부분은 이거 시험 나올 수 있었어. 라는 생각을 암기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그 네가 공부하는 것도 옆에서 살펴보면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충분히 써놓지 않더라도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알만한 건데 불구하고 막 써. 불안하니까 자세하게.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쉬운 거는 다 퍼펙트하게 잘 맞춰. 대신에 문제를 풀고 조금 어려운 걸 맞출 수 있는 건 다 포기하게 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못 외우면 이거 틀릴까? 이게 기준이라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중요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중요해. 근데 시험에 안 날 것 같아. 그럼 중요도에서 빼줘야 된다고. 거기까지 됐어요?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줄거리나 이런 걸 외울 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보통 비문학 같은 경우는 찬반도 있기도 하고, 이게 반대, 찬성, 아니면 어떤 대립구도도 있고, 공통성이 있으면 당연히 공통성을 중심으로 해서 차이성도 있잖아요. 이렇게 차이점. 그러니까 차이점을 외우려면 이 공통점 기준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공통점을 말하려면 차이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동시에 공통점, 차이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시험 볼 때 요 제시문하고 제가 그랬죠. 이 보기하고 요 선택지하고 요 공통 1대1 대응으로 공통점, 차이점 찾아야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다섯 지문에 있는 핵심어랑 여기에 있는 요 흩어져 있는 다섯 단어의 핵심어랑 공통점, 차이점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공통점, 차이점 왜 시험 보는데 필요한 게 없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첫 번째는 뭐예요? 시험이라고. 시험을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공차고 노는 거, 공통점, 차이점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이게 첫 번째고 이거 두 번째. 거기까지 됐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시험. 두 번째는 공차. 자, 그렇게 되는데 공통점 차이점을 하다 보면 흐름상으로 다 정태적인데 동태적인 방법으로 쓰는 게 있어. 시간 흐름으로. 그러면 비문학에서 내가 얘기해주면 여기에 무슨 연도나 시대가 나오면 뒷부분에 연도나 시대가 분명히 나와요. 그 다음에 변화되는 걸 하나 더 나오기도 하고 이걸 대비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순서, 시간입니다. 순서, 시간. 그래서
그 순서 시간 동태적 방법은 인과적 방법이 하나 있고 원인과 결과. 국어에서 제일 흔하게 나오는 문제풀이 방식에서 P이기 때문에 P이면 P가 원인이면 Q이다를 거꾸로 Q이니까 P다 이렇게 바꿔놓는 게 가장 간단한 트릭이에요. 그죠? 시험 문제에서. 그러면 이건 인과고 그 다음에 과정이에요. 국어책에서 화살표가 나오면 다 과정이에요. 라면 끓이는 과정, 뭐 하는 과정. 그럼 이런 건 다 뭐예요? 단계는. 구조 단계가 과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 단계가 다 과정이라고 해요. 단계가 다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사예요. 사건, 서술, 시간 순서에 맞춰서. 뭐 추보식 구성, 역순행숙 구성 이런 거 나오는 거. 서사는 사건, 서술이니까 갈등이 있고, 이건 소설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태적 말고 정태적일 때는 이렇게 당연히 자 보세요. 당연히 뭐가 바뀌면 주셔야 돼? 시간이 바뀌면 이 단락마다 여기부터 여기 시간 나뉘었어 하고 이렇게 칸 나눠야 돼. 전부 다 이렇게 있으면 소설이든 어떤 거든. 또 공간이 바뀌면 당연히 시간도 바뀌겠죠. 공간이 바뀌는데 그죠? 시간 공간 말고 그 다음에 바뀔 게 뭐예요? 주인공 인간이 바뀌면 대화하는 대상 인간이 바뀌면 그러니까 시간, 공간, 인간이 이 바뀌는 거는 당연히 나눠놔야 돼. 가장 기본적인 육하원칙이니까. 왜? 누가 언제 어디서니까. 이해했어요? 자, 이렇게 중요한 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라고요? 육하원칙이라고. 기본적인 거는 육하원칙. 육하원칙은 뭐라고요? 다른 말로 상황이라고요. 상황.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건 공통점 차이점으로 하는데 그럼 뭘로 나눠서 기억하느냐? 육하원칙으로. 왜? 상황으로 기억돼요. 상황으로 명확하게. 신문 같은 데는 육하원칙을 얘기해주기 때문에 의문사항 없이 전화를 안 하는 거야. 완벽하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육하원칙이야. 그래서 신문 기사를 육하원칙으로 쓰는 거야. 근데 어렵게 나올 때는 이게 수식어, 피수식어라고 그래요. 이렇게 빨간 사과. 이 사과도 중요할 수 있는데 시험은 빨간 사과냐, 파란 사과냐, 벌레 먹은 사과냐, 이걸로 시험 내잖아. 이게 꾸며주는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말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주어, 목적어, 서술어 중에 서술어가 제일 중요해요. 동사가 제일 중요하고. 결론이 뭐냐? 좋다, 나쁘다. 근데 이거를 꾸며주는 게 뭐라고요? 이게 부사어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기본 뼈대를 잡는데 시험 푸는 데는 부사어가 굉장히 큰 작용을 한다고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해요? 이렇게 꾸며주고 안 펴낼 때 이거는 수식어 꾸며주는 거. 수식어. 요거는 피수식어. 자, 이거는 수식어에는 부사어하고 관용어가 있어요. 부사하고 관용어하고 부사어가 있어요. 부사는 서술어를 꾸며주는 거고, 관용어는 용언, 명사, 체언을 꾸며주죠. 이거는 용언을 꾸며주고. 됐어요? 그랬을 때 부사의 종류는 뭐냐? 장, 방, 시, 목, 유, 조종량 하고 점점점 이렇게 있어요. 영어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장방시목유는 영어 할 때도 부사가 여러 개일 때는 이런 순서로 써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장소는 어디라고 했잖아. 언제라고 했잖아요. 중요하잖아. 그럼 목적은 뭐예요? 이것을. 이거 목적어잖아요. 목적 이유.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방법은 어떻게. 여기는 왜? 다 있죠. 육하원칙이. 이해됐어요? 그러면 누가만 빼놓고 주어 거의 누가인 주어만 빼놓고는 부사어가 다 있으니까 부사를 알게 되면 디테일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시험이다. 이해돼요? 시험에 뭐가 중요하냐? 공통점 차이점 찾는 게 맞다. 왜 그러면 맞는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하면 다 선택지 공통점 차이점 구분하는 거잖아.
그럼 공통점 차이점 찾는 데는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 육하원칙을 해야 된다. 그럼 육하원칙은 뭐에 제일 많이 나오냐? 시간, 공간, 인간이 제일 중요하지만, 뭐라고요? 시간, 공간, 인간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것이 부사어에 잘 드러난다. 그래서 생각보다 부사어가 중요하다, 이런 뜻이. 됐어요? 그런 이 부사, 육하원칙으로 얘기하는 건 문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험, 공통조차임수 육하원칙. 이 문장이 논술에서 초등 가르칠 때도 딱 문장을 판단해봐라 했을 때 가장 기초 판단이 주장과 사실이에요. 사실, 그게 있느냐, 사실이냐, 팩트냐, 아니면 주장이냐, 내가 주관적으로 말한 거냐. 이게 뭐라고요? 문장의 기초 판단이에요. 그러면 주장하고 이유 있죠? 주장하고 이유 있고, 사실 판단하고 근거 이유 있고,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주장 사실로 만들었을 때, 이게 논리적인 그 문장 판단했을 때, 가장 기초 판단으로. 왜? 사실은 어디든 끌어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주장은 논설문이고, 사실은 설명문 중심이고. 됐어요? 그런 판단을 해서, 이건 주장이고 사실인데, 그걸 어떤 표현법으로, 수사법으로, 그걸 어떤 주제로, 이게 주제가 있으면, 이 주제로. 주제가 뭐예요? 주장이잖아요, 주장. 그죠? 사실이 주제일 수도 있고, 설명문에서는. 이 주제를 어떤 표현법으로, 어떤 구조로, 어떻게 발상을 해서, 어떤 특이한 방식의 발상을 가지고 표현했느냐. 라는 거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시험은 공차고 노는 건데, 육하원칙으로 판단해요. 판단. 뭘로요? 문장으로. 판단해요. 문장으로. 이 문장이 뭐라고? 주제라고. 그러니까 국어는 주제를 뽑으면 반절 끝나는 거야. 그 문제의 주제도 있고, 선택지의 핵심이 되는 주제도 있고, 선택지를 비교했을 때 통합하는 주제가 문제의 주제란 말이지. 그거를 제시문에 들어가서 그 주제와 그 선택지에 있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 찾으라는 얘기지. 그런데 시험 문제 낼 때 이렇게 고쳐쓰기 문제도 있고 바꿔쓰기 있는데 이건 갈래 바꿔쓰기예요. 예를 들어서 시를 소설로 쓰고 소설로 시 쓰고 소설로 희곡 쓰고 시나리오 쓰고 소설을 가지고 희곡 쓰고. 이해되세요? 요거는 내용을 조금 고치는 거예요. 내용 쓰는 방식, 글자, 문장 이런 거를. 이해돼요? 근데 고쳐 쓰든 바꿔 쓰든 뭐가 바뀌면 안 돼요? 주제가 바뀌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주제를 바꾸면 고쳐 쓰고 바꿔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글이야. 전혀 새로운 글이라고. 그래서 주제를 잘 살리는 방법이야. 그걸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됐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주제죠, 이 주제를 가장 간단하게는 제목으로 써요, 제목. 주제로 들어가는 논이니까. 제목에서 이렇게 4단원이면 이렇게 대단원 주제를 써요, 대단원 주제. 요 4개의 대단원을 합치면 요 제목이 되는 거예요. 요 4개의 대단원에서 또 1, 2, 3, 4 갖고 소단원 주제를 써요, 소단원. 또 1번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고 이 1단원의 유형 8가지, 7가지 해갖고 쌤 같은 거 보면 유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차라는 것은 구조 단계를 도식화해서 그림으로 쓰면서 간단한 단어로 써서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식화된 이런 정리가 어디 나와? 국어에는 요점 정리에 나오잖아요. 요점 정리를 간단하게 시험 볼 때 이 요점 정리를 명확하게 한번 써본 다음에 여기다가 읽으면서 궁금한 거, 읽으면서 필요한 거, 요 요점 정리가 추가로 정리하면 굉장히 공부하는 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런 글을 읽었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적용해서 써보면 나중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이 요점 정리를 했을 때 보통 출판사 같은 데 보면 요 색깔 다른 걸로 여기다 소주제 쓰잖아요. 소단원 주제. 그거를 얼마나 빨리 정리하고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걸 빨리 생각할 수 있느냐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렇게 목차화가 되면 실제로 여기 보세요. 이렇게 1, 2, 3, 4가 보면 요 공통점 다 뽑으면 뭐가 돼요? 여기 소복차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통점 차이점 찾으면 선택지로 1번, 2번, 3번, 4번 요거도 첫 단락, 둘째 단락, 셋째 단락, 넷째 단락이 1, 2, 3, 4로 나오죠. 그러면 그 선택지를 쭈루룩 공통점을 쫙 뽑으면 선택지의 핵심 단어를 뽑으면 주제가 되는 거죠. 주제. 그 차이점이면 아닌 것 찾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시험 보면 공차로 해야 됩니다. 공통점 차이점. 그걸 뭘로 한다고요? 육하은치. 그걸 판단을 뭘로 한다고요? 문장으로. 그러면 이 문장이 써져 있는 문장들을 모으면 뭐가 된다고요? 이게 주제라고. 이 주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주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주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됐나요? 그때 이 주제를 연결할 때 보통 문장이 모여서 단락이 되고 단락이 모여서 그 흐름 되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데 저 알겠어요. 문장이 모여서 단락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통일성. 뭐라고요? 통일성. 찬성끼리 반대끼리 모이는 거. 단락이 모여서 글 하나로 글 하나는 일관성이요. 주제라. 주제는 하나야 돼. 일관성. 근데 이 단락들이 모여서 글 전체를 만들 때 이 단락은 도입이고 요거는 상술이고 요거는 예시고 이런 단락 특성들이 있죠. 단락 특성. 이거를 구조를 딱딱 만들어서 이렇게 도입을 할 때 한두 줄, 그죠? 상술할 때 한두 줄, 예시할 때 한두 줄, 아니면 반론할 때 한두 줄, 이렇게 쓴 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요 구조들. 이 구조들이 많지 않아요. 이 상세한 문장 구조들. 요거를 알수록 뭐가 도움이 돼요? 영어 풀이할 때 주제를 빨리 찾고 이 구조를 알면 이거 단락 뒤에는 뭐 나오겠다. 그럼 빨리빨리 요거는 요거 예시니까 빨리 넘어가도 된다. 요거는 이거 나온 다음에 대조되는 거 나오겠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 보세요. 요 첫 줄을 읽으면서 여긴 도입이구나. 요 두 줄 읽으면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상세하게 본론 얘기하는구나. 여기 첫 줄 읽어보니까 이건 반론이구나. 이렇게 되면 선택지에서 골라갈 때 비교를 하지만 도입 단락은 요쯤에 있었어. 여기에 있는 선택지의 이 내용은 상술이니까 여기로 가야 돼. 이 내용은 반론이니까 여기 가야 돼. 하고 어느 부분에 있는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빨리 찾고 했다는 것은, 자, 보세요. 본인이 국어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고 한 단락, 두 단락, 세 단락, 네 단락 했어요. 이걸 읽었어요, 주관식으로. 중요한 거. 읽어봤더니, 요 단어가 핵심이고, 요 단어 핵심이고, 요 단어 핵심이고, 요 단어 핵심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시험 문제를 풀어서 선택지를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1, 2, 3, 4, 5번 갔더니 1번은 여기 있었고 2번은 여기 있었고 3번은 여기 있었고 4번은 여기 있었고 이렇게 해놓잖아요. 5번은 여기 있었다. 이렇게 해놓잖아요. 나중에 복습할 때 몇 초 안 걸려요. 아니면 보통 초보들은 이 제시문을 읽고 요걸 전체를 읽은 다음에 제시문을 천천히 다 읽고 요거 맞다 틀리다 뭐다 팔다 그래요. 그다음 중수는 여기 문장하고 요 선택지에 한 문장하고 비교해요. 고술은 여기에는 이 단어랑 여기랑 요 단어랑 관련이 있으니까 요 두 단어를 비교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요. 초보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이거 다 읽고 답 딱 찍어 3번 갔다 하고. 어느 정도 중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요 2번에 있는 요 문장하고 요 두 번째 줄에 요 문장하고 같은 의미구나 이렇게 찾아요. 최고수는 이 문장의 요 단어하고
요 문장에 있는 요 단어하고 반대말이구나. 그래서 이 답이 2번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해돼요? 그래야 이제 정교해지고, 정교해지고, 이 공통점자 이점을 구분하더라도 선택지에 있는, 뭐라고, 제시문 전체랑 선택지 전체가 아니라, 요 제시문의 한 문장과 선택지의 한 문장이 아니라, 요 단어와 단어를 비교를 해서 풀게 되니까 굉장히 정교해지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어? 그렇게 되니까 1대1 대응이 명확하게 되죠. 이렇게 제시문과 이거를. 이게 상세 연결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복습할 때, 요 단어랑 요 단어 하고 금방 해요. 1초도 안 걸리는데. 애들이 비문학을 다 풀어놨는데 이렇게 연결도 안 해놓고 그러니까 또 읽어야 돼. 처음부터. 또 봐야 돼. 이해돼? 체크해서 이거 연필로 흐리게 연결해놔도 되죠. 그러면 복습할 때 엄청 빠르거든. 이해돼요? 선택지에 어떤 단어를 뽑아서 이 키워드를 저쪽 본문에다 이렇게 연결만 연필로 해놓으면 다음번에 복습할 때는 한 1분이면 한 30초는 다 봐. 지문 하나씩.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굉장히 빠르게 복습이 된다고. 그러니까 복습을 할 때 굉장히 빠른데 여기에서 복습할 때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뭐가 문제야? 그럼 요거만 하면 돼. 이 단어의 반대는 이런 느낌으로 이거였어. 이렇게. 정말 키워드 되는 게 세 줄 정도. 한두 줄. 원래 주제는 한 줄이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이거 다음에 이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놓으면 여기다 요 문제. 이건 틀린 거 생각. 이거 맞는 생각. 이렇게 하면 다 정리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 내용들을 생각을 하셨잖아요. 내용들. 그 내용들을 생각했을 때 이 주제 한 줄을 하고 거기다 추가해서 이거는 이렇게 세 개야. 그래서 이렇게 흘러. 그러다 보면 또 생각나요. 요거와 관련된 건 이거 생각나고 요거랑 생각나는 건 이거 생각나고 요거랑 관련된 건 이렇게 생각나요. 그러면 요거를 하고 요 세 개를 기억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이 거꾸로 기억할 수는 없거든. 복원되려면 생각을. 그 요점 정리를 정해놓고 거기서 추가로 설명을 하다가 이 틀린 부분에 들어가서 심화 학습을 하는 것이지 심화 학습만 딸랑하면 나중에 이거 다시 읽어야 되고 다 복잡해진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영어 책에서 내가 이렇게 단락구조 나온 거 이렇게 써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네모칸 안 치고 1단어는 도입, 예시, 상술, 부연 이렇게 써있는 거 있잖아. 이런 단어들 이렇게 쌓이는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돼. 그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들 이게 논제인지 논지인지 이건 논리 주제, 논리의 가지. 이건 주제고 이건 소주제. 이건 논지 소주제. 이건 쟁점은 논쟁의 지점. 이거랑 뭐 때문에 이렇게 둘이 충돌하고 되는지. 그렇게 해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의 관계들을 자꾸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문학 말고 문학에서는 비유법인지 변화법인지 강조법인지 이것만 되는 게 아니거든. 여기다가 이걸 심화해야 돼요. 변화되면 강조되고 강조되면 변하기 때문에 이 구분도 봐야 되지만 심화해서 예를 들어서 의인법과 하류법의 관계, 그 다음에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입, 시적 대상 이런 거의 관계.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틀리는 부분이 나오면 그 틀린 거의 이론을 더 상세하게 심화해서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야 돼. 역설과 반어의 관계, 차이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이거 다 들었어요? 이것도? 이 영상? 다 들었어요? 자, 진술 방법은 서술 방법인데 시험 문제 나올 때 비문학에서 다음 중 맞는 것은 이렇게 나와. 그럼 일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론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1번 문제로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이렇게 1번 문제에서 이론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진술 문제.
근데 다음 진술 방법으로 맞는 것은 아니면 다음 설명 방법. 이 진술 방법과 설명 방법을 자 설명 방법이 이거 전체이기 때문에 구분을 안 해요. 비문학 낼 때. 설명 방법을 찾아라. 그럼 이거 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 내용 설명 방법 이렇게 내었을 때 구조도 되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다음은 맞는 것은 다 똑같아요. 다만 진술 방법에서 하나, 둘, 셋, 넷이 있고 설명 방법은 요 설명 방법은 또 12가지가 있고 요 비교? 비교는 그냥 단순 비교일 수 있는데 비유 어디 있어 비유? 어? 인과 서사 과정 정의 분류 부가 묘사 비교 뭐 이게 비유일 거야 아마 비유 이유 비유 빛은 유사 빛은 유사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 이것도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비유법 변화법 강조에 예를 들어서 인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것도 비슷비슷하게 들어가는데 또 갈래별 진술 방법 말고 갈래별 4가지 방법으로 하면 서정, 서사, 교술, 서정, 서사, 교술, 그다음에 뭐 희곡, 서사에 들어가요. 희곡도. 서사는 시나 소설, 소설이나 희곡, 교술은 수필, 서정은 서정적 감정. 이렇게 갈래로 나누는 방법에서도 요거랑 비슷하게 서사가 또 나오죠. 여기도 서사 있네요, 서사. 신기하죠? 이게 사건 서술하는 거거든요. 인과 서사 과정을 뭐라고 해요? 동태적 방법이라고. 이거는 과정은 화살표라 그랬고, 이건 사건 서술과 갈등, 이거 원인과 결과. 이게 앞에 게 나오고 뒤에 게 나오는 거. 이거는 전부 다. 요거는 의미를 확정하는 거고, 이건 종류별로 묶는 거고, 이건 추가, 부가. 이거 묘사 그림 그리듯이. 그러니까 비교, 차이점, 그럼 대조돼야 되는데, 대조, 비교, 대조. 인용, 끌어다 쓰는 거. 그다음 열거, 나열하는 거. 자, 그럼 요 묘사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묘사 있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설명 방법 말고 여기도 묘사 있는데, 여기도 묘사 됐네. 이해돼? 근데 갈래를 이렇게 나눠놨어, 사람들이. 응? 논리적 증명에서 명제는 참인지 거짓을 밝히는 거, 논리적 증거되는 거, 귀납은 어떤 것들이 다 개인적 경험 모여서 하나의 공통점으로 묶는 거. 연역은 대전제 한 줄. 동물은 죽는다. 파리도 동물이다. 그래서 파리가 죽는다. 이게 대전제, 이건 소전제. 이걸 연결해서 결론 내는 거, 연역법. 유비추리는 유추라고 그래요. A와 B의 관계는 처럼, 듯이, 이렇게 나와서 직유법과 비슷해요. 꼭. 처럼, 듯이. C와 D의 경우. 그 비례식이죠. 유사하고 비슷한 유비, 비례식. 추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비추리라고 해요. 이래서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는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나? 뭐하고 뭐와 관계다.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는 군대 선임과 밑에 있는 쫄병의 관계다. 뭐 이렇게 쓰고. 이해돼? 그게 처럼 듯이 요걸 찾아갖고 유비추리를 찾는 건데 요걸 합쳐서 유비추리를 짧게 유추라 그래. 유추. 근데 이제 요것도 설명이 들었지만 이거 어떤 거 하나가 딱 문제에 뚝 떨지도 못 떨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세하게 해야 되는데 비슷비슷한 게 있어요. 정의랑 확인이 있어요. 확인은 A는 B다 이렇게.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확인도 있고 더 자세히는 확인, 지시, 정의 이 3개를 구분해야 돼. 근데 잘 안 나와. 드물게 나와. 근데 문제 내면 엄청나게 어렵게 낼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따로 공부해갖고 자기가 이거를 맞출 수 있게 따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걸 찾아야 되는데 정리해도 중요한 거 제일 처음 뭐라 그랬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시험. 자, 시험을 보는데 시험에 내가
이것 때문에 틀리겠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 시험에서 중요한데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뭐 찾아야 된다고? 시험은 공차고 노는 거예요. 공통점, 차이점 찾는 거잖아. 시험은 무조건 맞는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두 개밖에 없으니까. 공통점, 차이점 찾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 육하원칙으로 상황 분석을 해야 된다고. 육하원칙 전부 다 시든 소설이든 뭐라고 논설문이든 설명문이든 전부 다 육하원칙이 또렷하게 이해가 되는 순간 또렷해지고 안 되면 생각 안 난다고. 자, 시험이야. 시험 공통점 차이점 찾아야 돼. 그럼 육하원칙으로 해야 돼. 육하원칙으로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게 맞아. 나도 인정해. 이게 판단은 무조건 문장으로 해야 돼. 판단은 문장으로. 근데 실제로적으로 디테일하게 분석할 때는 뭐가 시험에 나온다고? 수식어하고 필요 쓰면 안 되지. 어떤 게 수식어하고 피수식어 하면 요게 나오기도 해. 요건 뼈대야. 뼈대인데 요 수식어인 뭐라고? 이 명사를 꾸며주는 요거 관형어. 이게 용어를 꾸며주는 부사어. 요게 시험 볼 때 키워드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좀 자세하고 구체적이니까 더. 이해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돼서 문장이 됐으면 이 문장하고 그 다음 문장하고 관계.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역삼각형 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연결어가 제일 중요해요. 연결어에는 뭐가 있어요? 연결어에는 접속사. 뭐라고요? 접속사, 지시어, 특별한 부사. 이렇게 앞뒤 관계를 연결시켜주면서 문장을 왜 이 문장과 문장이 무슨 관계인지 연결해주는 거. 그 다음 이 연결을 체크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구조. 요단락과 그 흐름을 알아야 되잖아. 이해돼? 그 구조인 흐름을 알게 되면 그때야 뭐를 뽑았다 할 수 있어? 주제를 뽑았다 할 수 있어. 주제. 이 주제를 잘 표현하기 위한 구조, 표현법, 수사법, 특징 이거를 암기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것들을 디테일하게 쭉 펼쳐놓은 게 뭐야? 목차라고. 목차. 그래서 목차 공부법, 목차 학습법 하라는 얘기야. 시험을 위해서는. 결국은 이걸 찾아야 되니까, 목차를 찾아야 되니까, 목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그걸 묶어서 주제를 해야 되니까, 이 주제를 위해서 연결어도 찾아야 되고, 문장도 봐야 되고, 하다 보면 육하원칙하고, 그래서 공통점 차이점 찾아야 되니까, 시험은 집중 목차로 딱 내려서 목차 통째로 다 외우라는 얘기예요. 공부할 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회문화나 뭐나 공부할 때 처음에 내가 선생님이 전체 흐름으로 줄여준 걸로 스크랩을 해주죠. 내용으로. 왜? 그걸 한 다음에 내용으로 책 들어가면 대략 어디쯤이야 하고 아는데 그냥 책 들어가면 앞에 배우고 뒤에다 보면 다 헷갈려가. 뒤죽박죽 돼버린다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요? 쭈르륵 딱 봤지만 뭐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주제를 펼치는 거야. 주제로 한 문장으로 뭉치든지 주제를 쫙 펼칠 때 주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제를 연관시켜서 주제를 부가시키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썼고 어떤 구조를 썼고 어떤 거.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는데 중심 생각을 물어봐야 되는데 중심 생각은 너무 뻔하니까 그걸 잘 구현시키는 보기는 뭐냐. 그걸 잘 구현시키는 구조는 뭐냐. 그걸 잘 나타내는 문장이 어디냐. 그걸 잘 구현시키는 구절이 어디냐. 그 주제를 잘 표현화시키기 위해서 대조를 썼냐 안 썼냐. 대조된 거 찾아봐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그러면서도 이 주제의 흐름을 쭉 되면서도 디테일하게 역사 같은 거 사이사이를 외워야 돼. 그래서 그것들을 연결시키면 이런 게 모였으니까 이런 사회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 됐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요한 걸 고른다고 하는데 왜 애들이 이걸 실패하냐? 그래, 줄거리로 중요한 거 골라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첫 번째 읽을 때 연필로 읽을 때 내용이 뼈대되는 거 진짜 중요하잖아. 내용상으로 내가 나는 알고 있지만 그런 거 밑줄 쳐야지. 내용이 뼈대되는 거. 근데 두세 번째 읽을 때 볼펜으로 체크할 때 아니 내가 이거를 빼먹으면 시험 틀릴 것 같은 걸 다 해야지. 시험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광펜으로 칠 때 요거를 잘 얘기해서 이게 더 필요하면 이것도 형광펜 이렇게 쳐야 되잖아. 이렇게 하나 둘 셋 이것도 치고 이것도 치고 이렇게. 그래서 연결해서 외우는 게 낫잖아. 어? 그러니까 중요한 걸 고르는 걸 3단계로 해야 되는 거야. 하나는 뭐라고요? 그래, 내용상 중요한 거. 또 하나는 뭐예요? 나한테 중요한 거. 그러다가 뭐예요? 암기해야지, 내가. 이걸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해? 그럼 따로따로 떨어지면 이상한데,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암기해서 이게 뭐라고요? 암기하기에서 자기화하는 거야, 자기화. 내 거로. 내 방식대로 암기하는 거야. 근데 공부를 할 때 왜 시간이 많이 걸리냐? 이걸 다 써버려, 그냥. 요 세 개 안 써도 되거든, 사실은. 에? 차라리 이거 쓰는 게 낫거든,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두세 번, 한 번에서 세 번 정도만 읽은 다음에 이게 줄여갖고 요걸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야 이걸 공부를 해야 점수가 오르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 뭐라고? 중요한 거는 시험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라고? 반복해서 빨리 읽고 빨리 뽑아내라고 추천해고 여기까지.